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마이크론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끝이 어디냐? 60일 이평선이 내려오는 구간까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저께 권리락이 나왔습니다. 6월 19일 날 권리락이 1.7% 권리락을 받았고 일단 신주에 대한 부분, 신주 권리에 대한 부분은 10% 정도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일정을 한번 봐야 됩니다. 증자 관련돼서는 일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적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신주 배정 기준일 오늘부터입니다. 6월 20일 이때부터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자,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지금부터는 팔아도 신주 인수권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 받은 만큼 그 이상을 내가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보셔야 됩니다. 일단 증자를 받는 경우, 그쵸? 1. 증자를 받는 경우 이럴 때는요.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되는 기간이 7월 11일부터 7월 17일입니다. 7월 11일 날이 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위주로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좌로 신주인수권 증서가 들어갈 거예요. 이때는 요게 거래가 됩니다. 요걸 팔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증자받은 거에서 약간이라도 회수하고 증자를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럴 때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그냥 파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팔지 않았을 때는 이게 안 돌아옵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땐 청약을 해야 되는데 청약을 만약에 내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니까 만약에 내가 증자를 받을 자금이 좀 부족하고 아예 없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은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추천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냥 팔지 않고 그냥 뒀을 때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는 겁니다. 팔면 돈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증자를 받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증자가 딱 붙으면서 상황 자체가 조금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나빠질 만한 부분, 즉 삼성전자 이상의 가격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는 결코 비싼 가격대가 아닙니다. 매수해야 될 때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무조건 확인하고 매수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주가는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그게 특정한 이슈가 되었을 때, 즉 지금과 같이 유상증자와 같은 특정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이 유상증자 이슈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을 합니다. 그 반등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왔을 때, 즉 지금 권리락을 받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정도는 무조건 들어오고 신주인수권 증서가 들어왔을 때 내가 증자를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증자 가격에 요거 매수하라는 건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하라는 겁니다. 증자 가격에 내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리고 이 청약 일정, 자, 증자를 받을 경우에는 청약을 같이 넣어야 되니까 청약 일정은 7월 29일부터 7월 30일 이틀 동안이에요. 그리고 여기 신주인수권에 대한 거래일은 7월 11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이때 증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때 매수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안 받겠다 이럴 때는 신주인수권은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신주인수권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반등 구간이 있다. 자, 실제 신규 상장일이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이 8월 달까지 가는 도중에 엔비디아가 한 차례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구간에 뭐가 나오느냐?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보다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이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앞으로 나빠질 만한 부분들을 하나마이크론은 먼저 반영을 한 겁니다. 증자 이슈를 맞으면서. 자,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받았을 때 내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고 일반 주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증자를 받은 이후에 보유회수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자받은 그 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신주인권 거래 기간
즉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신주인수권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가 좋게 본다면 요거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다른 대안이 있었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내가 이거 말고도 다른 데 가서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상황을 좋게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존재를 합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을 보면 이게 역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걸 뒤집기 전, 그쵸? 뒤집기 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한미 반도체예요. 자 내용 보시면 한미 반도체가 21선 딛고 올라가고 21선 딛고 올라가고 21선 딛고 올라가죠.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주가는요 이렇게 한미 반도체가 실제 주가가 올라간 폭을 보자면 1년 반 동안 대략 20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20배가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계산하기 쉽게 20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조금 넓혀서 볼게요.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을 지켜가면서 주가가 등락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주가가 아무리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좋아질 만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격을 조절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차트가 필요한 거예요. 차트를 보라는 게 어떤 차트 패턴이 만들어지면 내가 매수해서 언제 팔고 수익 보고 나온다 이런 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고 뜨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고가 돌파 구간이 만들어지고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해야 고가 돌파 구간이 만들어지니까 고가 돌파가 나오면 21이평선과 주가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걸 채워야 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꾸준하게 올라왔지만 올라오는 구간에서 21이평선을 계속 만나면서 가잖아요. 이게 이격 조절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딱 뒤집어서 보면 하나마이크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전자에서 HBM을 실패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그쵸 20일과 60일은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왜? 60일이 내려와서 만나든 주가가 올라가서 만나든 둘 중에 하나는 만나니까 21일평은 넘어갔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1일평이 61일평을 넘어서야 되고 그러려면 61일평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61일평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평선이 내려오거나 주가가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고가가 빠지기 위한 조건 즉 여기까지 봤을 때 21일평선 한 3개월이죠.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정도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고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서 61일평을 만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만약에 HBM 관련된 그쵸 연말 들어서도 HBM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없어져요.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엔비디아 신제품이 나오면 HBM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약간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렸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래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고 먼저 뜨는 과정에서 우리가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하자. 이런 구간에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양 같은 경우에 보면 냉동김밥이 잘 팔린대요. 근데 아직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가는 먼저 올랐고 매수했고 매도한 결과 2주 안에 41%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태성과 같은 종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동일하죠.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하고 그쵸 내가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를 했을 때 매수 매도 50%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내가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고 보유 기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시작 전에 이렇게 종목군을 공유를 했고 뭐 최근에 보면 뭐 웬만큼 강한 종목군들은 제가 다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DI도 그렇고 YC도 그렇고 최근에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이죠. 내용 보시면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온 결과 뭐 14%, 26%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물론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구간이 있겠죠. 근데 손절하는 구간보다 더 중요한 게 수익 보는 구간이 훨씬 더 크다는 거고 그러려면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튈 때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의 유증 관련된 이야기도 실시간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다 보셨죠? 요 내용을 정확하게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마이크론은 나빠질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빠진 겁니다. 뭐를? 유상증자를 하면 물량 부담이 생기고 그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을 주가가 빠지면서 반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려면 HBM을 삼성에서 못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앞으로는 없다. 뭐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뻔한 겁니다. 그냥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은 위험을 다 반영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증자를 받는 구간에 내가 지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니까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 구간에서 8월 20일 날 신규로 상장이 되는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해갈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증자로 나오는 그 물량들은 먼저 반영한 물량보다 더 낮게 반영이 되겠죠. 지금 현재 시가보다 더 쌀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실시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매매했었던 내용들을 보면 모두 2주 안에 정리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하나마이크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준비를 해놨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하나마이크론의 최근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과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는 게 맞다. 근데 가격을 보다 보면 내가 높게 살 수밖에 없고 높게 사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게 싸게 사서 장기간 물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근데 그 시간을 2주 안으로 줄여야 된다. 2주 안으로 줄이기 위해선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